자, 잘 쳤죠? 자, 우리 이제 133페이지 문제 30번입니다. 자, 지적기준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우리 지적기준점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나오면 X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 지적기준점에 대해서는 우리 시지가 관리해요. 시도지사 지적소관청. 그러면 1번은 국토교통부 장관. 이게 틀렸죠. 지적소관청이 지적삼각점을 설치, 변경할 때 그 청량성과를 누구한테? 바로 시도지사한테 통보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1번은 X입니다. 자, 충청남도가 있죠. 그러면 충남 두 자로 고쳐서, 그러면 시도 명칭 두 글자를 새겨서 1년 번호를 붙이면 이게 바로 지적 삼각점의 명칭이 돼요. 그러면 시도 명칭 1년 번호, 지적 기준점 중에서 지적 도건점을 말하는 게 아니라 대표적으로 뭐예요? 지적 삼각점의 명칭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2번도 틀렸네요. 3번은 지적소관청 매 분기마다, 매 분기가 아니라 연상 1회, 통상 연 1회 이상입니다. 그러면 지적소관청 연 1회 이상 지적기준점 표지 이상 유무를 조사하고 망실 훼손된 지적기준점 표지를 계속 보존할 필요가 없을 때 폐기할 수 있다. 이렇게 나타나야 되겠죠. 그럼 3번은 X가 되네요. 4번은 지적삼각점의 청량성가와 지적삼각보조점 청량성가 틀렸죠. 지적삼각점의 청량성가는 누가 꿀을 따먹느냐? 대표적으로 시도지사. 나머지에 대해서는 지적소관청이 각각 관리 고시하게 됩니다. 그럼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자, 지적삼각 보조점에서 보동그라미. 그러면 지적삼각 보조점에서 청량 지역별로 설치 순서에 따라서 1년 번호를 부여하되 연구 표지를 설치한 경우 시군구별로 1년 번호를 부여하고 이 경우 1년 번호 앞에 보자를 우리가 붙입니다. 그래서 보 12 그러면 요거는 지적삼각 보조점의 명칭이 돼요. 정답은 그래서 5번이 되겠습니다. 우리 전 시간에 지적기준점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풀었죠. 그래서 문제 29번과 관련돼서 이걸 샘플 문제로 잡아서 거기 박스를 꼭 한번 정리해 두려고 그랬어요. 이거는 암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측면에 본다면. 그래서 문제 30번의 정답은 몇 번입니까? 5번이 되겠습니다. 자, 31번과 관련돼서 공간정보 구축 및 관한 법률에 의한 중앙지적인 심의 의결사항이 아닌 것은 결론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지적 관련 정책 개발 및 업무 개선에 관한 사항 축척 변경 치읓으로 시작했죠. 대표적으로 축척 변경위원회. 3번의 지적청량 기술의 연구개발 보급에 관한 사항 지적청량 적부 제 맞네요. 재심사 그러면 심사 그러면 지방지적인허겠죠. 5번의 지적기술자 양성에 관한 사항과 지적기술자의 업무 정지 처분 및 징계 요구에 관한 사항.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2번이 되겠습니다. 요 31번과 관련돼서는 동그라미 쳐놓고 꼭 한번 풀어보셔야 됩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32번과 관련돼서 지적위원회 구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1번에 대해서 시도지사 소속하에 중앙지적위원을 둔다. 우리 중앙지적위원은 국토교통부 소속에 두죠. 그러면 1번은 X다. 2번은 지방위원회, 지방 및 중앙지적인 위원수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20인이 아니라 10인 이내겠죠. 그러면 2번은 X다. 자, 3번의 지방중앙지적위원회 임기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제하여 그러면 위원장, 부위원장은 사실 임기가 없어요. 재직기간이 임기므로서 위원장, 부위원장을 제한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이렇게 나타난다고 그랬죠. 그러면 3번은 X입니다. 4번의 지방지적위원회는 지적청량 적부의 재심사는 뭡니까? 바로 지방지적위원회가 아니라 중앙지적위원회가 되겠죠. 그러면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자, 중앙지적위원회는 지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중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명 이촉할 수 있다. 고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33번과 관련돼서 동그라미 쳐놔야죠. 올해 또 출제 예상 문제도 될 수 있으니까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지적청량 적부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지적청량 수행자 맞네요. 이번에 지적청량 적부 심사를 청구를 받은 시도지사는 해부 30일이죠. 그래서 지방지적위원회에 회부하며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2번은 우리 해부 30일이겠죠. 해부 30일. 자, 3번에 지적청량 적부심사를 청구하는 자는 지적청량을 신청하여 청량을 실시한 후 심사 청구서의 청량 성과와 심사 청구 경위서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한다. 맞네요. 자, 4번 지문과 관련돼서 지적청량 적부심사 청구를 해받은 지방지적위원회는 부정경 경우가 아닌 경우 심사 청구를 해부받은 날부터 심의 얼결 60일이 되겠죠. 그럼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5번은 지적청량 적부심사 청구서가 지방지정의 얼결에 대해서 불복을 하는 경우에는 얼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누구를 거쳐 국토교통부 장관을 거쳐 중앙지정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죠.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지금 문제를 풀어봤지만 지적청량 파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암기가 안 되면 문제가 전부 안 풀려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꾸 암기를 해줘야 돼요. 제가 그래서 우리 적자생전이 아니라 암자생전입니다. 그래서 문제 풀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기본은 암기가 돼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문제 33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34번과 관련돼서 이것도 동그라미 있잖아요. 이것도 리피트 하셔야 되겠죠. 지적청량 적부심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의 토지 소유자 이해관계인은 지적청량 성과에 다툼이 있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지적청량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지만 지적청량 수행자는 지적청량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다. 어때요? X죠. 지적청량 수행자도 대표적인 적부심사 청구인에 속한다라는 겁니다. 이번에 지적청량 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시도지사는 10월 이내에 일정한 사항을 조사한 후 지방지정에 해부 나왔죠. 해부는 30일. 그러면 2번은 X가 되겠네요. 3번에 중앙지정 얼결서본을 송부받은 지적소관청은 그 내용에 따라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정정하거나 청량성과를 수정해야 하는데 이 경우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하는 것은 신청에 한 정정이다. 아니죠. 무슨 정정이? 대표적인 직권정정이 되겠죠. 4번의 중앙지적위원회 얼결에 불복한 자는 토지소유자 얼결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90일이죠. 국토교통부 장관을 거쳐 중앙지정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바로 정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시도지사는 지방지정인으로부터 얼결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통지 7일이 되죠. 정부인 및 이해관계인. 고로 정답은 몇 번? 5번이 되겠습니다. 자, 35번과 관련돼서도 대표적으로 35번, 문제 35번과 관련돼서는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요거는 축척변경위원회와 지적위원회의 비교. 참 괜찮은 문제예요. 나름대로. 문제 35번과 관련돼서 꼭 또 한 번 우리 리피트 하셔야 돼요. 동그라미 쳐놓고. 자, 축적변경위원 지적위원회 공통점은 뭐냐? 바로 심의 얼결 기간이에요. 그래서 심의 얼결 기간이다. 이렇게 연결이 되기 시작하고요. 요 축적변경위원회는 대표적으로 요거는 비상설 기간이 돼요. 그래서 비상설 기간이고 대표적으로 지적위원회는 요거는 대표적인 상설 기간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지적위원회가 있죠. 지적위원회는 대표적으로 이제 지방지적위원회가 있고요. 지방지적위원회, 이게 대표적인 중앙지적위원회가 있죠. 이거는 시도에 지방지적위원회를 두고요. 자, 우리 국토교통부에 뭘 둔다? 중앙지적위원회를 둡니다. 지방지적위원회는 적부심사가 되겠죠. 그래서 적부심사가 되고요. 이거는 적부 재심사 등이 됩니다. 그래서 재심사 등.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문제 35번을 접근해보죠. 자, 축적변경위원회와 지적위원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축적변경위원회는 5인 이상 10인 이하로 구성하나 잘라요. 지적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위원회로 구성한다. 오케이. 지적위원회의 경우 위원 중 토지소유자 반수 이상이 돼야 된다. 토지소유자 2분의 1 포함은 축적변경위원회겠죠. 정답은 2번이 되겠네. 지적위원회는 이런 규정이 없습니다.
3번의 위원장은 직책변경위원회의 경우 위원 중에서 지적소관청이 지명하나 지적위원회의 경우 지적업무 담당국장이 대표적으로 위원장이 됩니다. 그래서 지적업무 담당국장이 위원장이고 지적업무 담당과장이 바로 부위원장이 되죠. 그래서 위원장, 부위원장 임기가 없다라는 소리예요. 지적위원회의 경우 위원장, 부위원장은 제외. 임원의 임기는 2년을 하나 직책변경위원회는 규정이 없습니다. 대표적인 비상설 기간으로서 자, 5번의 의견은 모두 제재기간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기간 과반수 찬성으로 마다 의결하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 문제를 다 풀어봤어요. 그래서 하나도 빼지 않고 다 풀어봤죠. 이 안에서 우리 12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샘플 문제와 리피트하는 문제들을 자꾸 우리가 반복해서 풀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리마인드를 계속적으로 돌려놔야 된다라는 거. 자, 그러면 파트 2 부동산 등기 이쪽에 들어가야 되겠네요. 자, 등기 드디어 대장정의 부동산 등기법이 들어갑니다. 자, 부동산 등기와 관련돼서 페이지를 다 펼쳐봐요. 138페이지입니다. 자, 138페이지와 관련돼서 제1장. 자, 요약을 좀 해놨어요. 제1장, 1장. 대표적으로 등기 총설에 대해서 우리가 딱 해놨습니다. 등기 총설. 적어도 그러면 등기 총설과 관련돼서 138페이지와 페이지 138페이지와 139도는 딱 기본 체계를 잡아놔야 돼요. 그래서 138페이지와 139페이지에서 간략하게 우리가 살펴보자고요. 자, 부동산 등기부란. 그러면 등기부란 뭐다? 대표적으로 등기 기록을 편성하는 것. 이렇게 기억을 해 주셔야 돼. 이미 배웠으니까 간략하게 정리해보죠. 그럼 등기 기록과 등기부의 개념은 정확하게 다 봐야 돼요. 등기부란, 그러면 편성. 등기 기록이란 등기 정보 자료를 말한다. 등기 기록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표제부, 가구, 얼구 등 몇 부분으로 편성됐죠? 3부분으로 편성됐다. 집합 건물은 4부분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등기부 부본 자료. 등기부와 동일한 내용으로서 보조 기억 장치, 여기가 포인트예요. 등기부 부본 자료는 우리 전산 등기부이기 때문에 바이러스를 먹을 수 있어요. 그 파일을 똑같이 복사해야 돼. 그래서 등기부 부본 자료가 되고, 자, 등기필 정보는 권리증을 확인하는 정보. 그래서 대표적인 권리증이 되죠. 그래서 등기필 정보, 요거는 별표 3개 놓고 딱 준비를 해놔야 돼요. 그래서 등기부란 그러면 등기 기록을 편성하는 것. 몇 부분? 표제부, 가구, 얼구 3부분으로 편성되어 있다. 등기 기록이란 각각의 정보 자료를 뭐라 그러냐? 등기 정보 자료명. 등기부 부본 자료 그러면 보조 기억 장치. 등기필 정보란 권리자를 확인하는 정보. 대표적인 권리증이 되겠죠. 그래서 이 정의와 관련돼서 반드시 기억해두고 특히 등기부와 등기 기록의 개념이 헷갈리면 안 되고요. 등기필 정보에 대해서 꼭 확인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대표적으로 등기할 사항이 나오네요. 등기할 사항. 요 등기할 사항과 관련돼서는 특히 또 별표가 5개짜리가 돼. 특히 요거는 29조 2호와 관련돼서 연결이 되죠. 등기법 29조 2호. 2호가 뭐예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 등기가 되는 거, 안 되는 거, 요 이야기하는 거거든. 그러면 등기할 사항으로서 사건의 대상이 되는 사건 동그라미. 자, 보전, 설정, 보전, 이점, 설정, 변경, 처분에 제한, 소멸. 이게 바로 절차법상 권리변동이에요. 그래서 6단계를 좀 이렇게 외우라고 그랬죠. 그래서 보설, 이변, 처소 이렇게. 그러면 보전, 설정, 이점, 변경, 처분에 제한, 소멸. 그래서 보설, 이변, 처소라고 꼭 좀 암기해두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등기할 사항으로서 2가지가 있어요. 실체법상 등기할 사항, 성별법상 등기 사항은 등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요. 절차법상 등기 사항은 대표적으로 등기를 할 수 있는 사항이야. 그러면 실체법상 등기할 사항은 등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으로서 대표적인 186조 사유와 대표적인 점유 취득시효 민법 245조 1항이 있어요. 그러면 어디가 더 넓냐? 절차법상의 등기할 사항이 넓다. 그래서 등기할 사항과 관련돼서 실체법상의 등기할 사항이 뭐고 절차법상의 등기할 사항이 뭔지를 한번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자, 이번에 등기할 사항인 물건에 대해서는 대표적으로 토지와 건물이야. 토지, 건물입니다. 임목은 임목에 관한 법률로 들어가고요. 대표적으로 선박에 관한 법률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 건물과 관련돼서 지붕, 고정, 그래서 지붕이 있어야죠. 고정이 돼야 돼. 애기 분단성이 있어야 되겠죠. 유리 저장 탱크라든지 사이로 비각도는 건물 등기 될 수 있어요. 자, 개방형 축사는 벽이 없어도 A조로 등기가 하는 게 개방형 축사죠. 개방형 축사는 뭐예요? 우사해야 돼. 200제곱미터를 초과해야 되고. 그래서 개방형 축사도 등기 능력이 있다. 개방형 축사는 축사 농가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나온 게 대표적인 개방형 축사에 관한 특례법이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자, 하천화된 토지 등기로서 그러면 하천도 등기 능력이 있으나 단 설정할 수 없는 거 4가지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즉 용의권은 설정할 수 없다라는 걸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방조제입니다. 방조제에 대해서 방조제는 등기 능력이 있어요. 방조제의 부대시설은 등기 능력이 없어. 대표적으로 방조제는 건물이 아니라 토지라는 걸 꼭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3번에 등기할 사항인 권리, 소유권, 지상지역, 전세, 권리질권. 권리질권 확인해 두시고요. 대표적으로 채권, 담보권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임차권. 자, 등기할 사항인 권리 변동으로서 보설, 이변, 처소. 그래서 아까 6단계 보전, 설정, 이전, 변경, 처분의 제한, 소멸. 그래서 보설, 이변, 처소 6단계를 꼭 암기를 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이 등기할 사항과 관련돼서는 워낙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의미를 잡아 주셔야 돼요. 자, 등기 효력입니다. 등기 효력과 관련돼서는 요거는 별표가 3개짜리죠. 그래서 효력에 따른 분류로서 전국 등기와 AB 등기가 있다. AB 등기의 대표는 가 등기가 있어요. 그래서 전국 등기 효력이 뭐가 있는지 그걸 꼭 좀 캐치하면서 문제를 접근해 줘야죠. 순위 확정적 효력, 그래서 순위 확정적 효력, 물권 변동적 효력, 대항적 효력, 수정적 효력, 점유적 효력, 대표적으로 형식적 확정력, 요거는 대표적인 전국 등기 효력이 되겠죠. 이번에 보전 등기의 경우 중복 등기 정리, 선 등기가 유효하면 후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해도 무효다. 기본적으로 이 중복 등기와 관련돼서 이 2번 지문 정도는 우리가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실체적 유효권의 완화 동그라미. 이거는 판례가 인정함으로써 실체관계에 부합한 등기는 무효로 하지만, 자, 무효로 하지는 아니한다. 대표적으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중간 생략 등기가 탄생하게 될 거고, 대표적으로 모두 생략 등기가 탄생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은닉행위, 그 다음에 이제 대표적인 무효 등기 유형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3번과 관련돼서 실체 유효권의 완화, 그래서 대표적으로 4개는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29조 1호 관할 위반, 29조 2호 사건이 등기할 것에 해당하나 등기된 경우는 실체관계 부합 여부에 관계없이 절대적 무효, 당연 무효가 돼. 대표적으로 설사 등기가 됐더라도 직권 말소가 되고, 그 다음에 말소시키니까 뭐에 기분 더럽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언제나 이의 신청의 대상이 돼요. 그래서 우리 민법에도 절대적 무효가 있듯이 우리 부동산 등기법에도 절대적 무효, 당연 무효가 2개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거기에 1호가 무슨 위반? 관할 위반이 되고요. 2호, 그건 뭐예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 그래서 등기 효력과 관련돼서 철두철미하게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등기사항의 열람과 증명. 대표적으로 이제 등기 기록과 그 부속 서류, 등기부와 관련된 부속 서류, 누구든지 열람이 가능해요. 자, 근데 열람과 부속 서류, 신청서와 부속 서류에 대해서는 단 이해관계는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우리 등기 기록과 부속 서류는 누구든지 열람이 가능하다. 이러면 X가 돼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그걸 꼭 한번 기억해두고, 증명은 자, 등기 기록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부속 서류에 대해서 증명 발급은 안 된다라는 거. 그래서 그 측면에서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인터넷 제한 열람과 증명이 있네. 365일, 자, 24시간 제공을 원칙으로 한다. 서로 주고받는 상호 검색 서비스는 시간 제한이 있습니다. 24시간. 그래서 우리가 열람이 가능합니다.
자, 신청 시 제출을 요하지 않고 수수료 면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며 인터넷 열람 업무는 대표적으로 법원 행정처 중앙관리소에서 수행하고, 자, 수수료 정산 및 국고 수납 업무는 법원 행정처 사법등기국 부동산 등기과에 수행하고 있습니다. 6번과 관련돼서 최초 열람 후 1시간 이내 재열람이 가능하며 수수료 결제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 시 열람 안 되고 증명 발급도 안 됩니다. 자, 7번의 등기상 증명서의 발급은 1등기 1기록단 5통 이내로서 1회 모두 발급하거나 나누어 발급이 가능하다라는 것. 그래서 인터넷에 의한 열람과 증명 이 정도에 대해서 한번 숙지해 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일단 등기 총설과 관련돼서 일단 아웃라인을 잡았고요. 일단 체계를 딱 잡아놓고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부탁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자, 등기법을 배우면 등기 분류, 등기의 분류는 요 단계는 좀 암기를 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오른쪽 139페이지에 바로 등기 분류 딱 6단계를 정해놨고요. 여기에 대해서 등기부의 양식 정도는 우리가 좀 암기를 해 두셔야 돼요. 전산등기부. 그래서 등기 분류, 등기부의 양식. 자, 등기부의 분류는 암기를 해야 돼요. 어때? 대상입니다. 대상은 객체죠. 그래서 객체는 토지, 토지 특징은 필지로 가야 되고, 건물과 관련돼서는 1동, 건물이 1부동산이야. 그러면 여기에서 건물의 개수 판단 기준과 관련돼서 물리적 현황 플러스 사회 통념, 소유자 주관적 의사가 반영이 돼야 되고, 건물의 등기 여부의 판단 기준으로서 정착성, 그 다음에 외기 분단성, 바깥 외자죠. 기자, 공기 기자가 돼요. 바깥 공기가 안 공기가 차단돼야 돼. 지붕과 주벽이 마다 차단이 있어야 돼요. 건물의 용도가 있어야 돼. 근데 여기에서 주벽이 없더라도 예외적으로 가능한 게 개방형 축사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능에 따른 분류로서 사실의 등기와 권리의 등기. 사실의 등기는 적표제부 등기가 되고요. 권리의 등기는 대표적으로 가구, 올규와 등기가 돼. 그래서 표제부에 인정되지 않는 것 정확하게 암기해 두셔야 돼요. 표제부는 권리다, 사실이다, 사실. 그래서 접수번호, 권리, X. 자, 가등기 허용되지 않고요. 추정력도 미치지 않아. 등기 목적은 가구, 올구에만 기록되고 부기등기가 허용되지 않아요. 그래서 표제부는 언제나 주등기로 이루어지고 무효등기용 표제부에는 인정되지 않아요. 그래서 요 표제부 등기 별표 딱 5개 넣고 요걸 딱 정리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내용에 따른 분류로서 기입등기, 새롭다. 새로운 등기 원인이 발생하여 새롭게 기입해주는 거, 보전 설정 이전, 요거 딱 기억해둬야 돼요. 변경은 일부 후발적, 경정 등기는 일부의 원시적, 우리 말소 등기는 권리적 측면으로서 전부 불일치, 멸실 등기는 전부 멸실, 사실적 측면이 되겠죠. 회복 등기에 대해서는 말소 회복 등기와 멸실 회복 등기가 있다. 말소 회복 등기는 권리적 측면으로서 전부 일부 부적법 말소, 부적법 말소는 언제나 요거는 이제 반드시 우리가 숙제하죠. 우리 등기법 문제 푸는데 등기 분류를 모르면 안 됩니다. 우리 형님 누님 더 배움 회원 여러분, 우리 등기 분류는 암기합시다. 제발 좀 부탁 좀 해요. 이제 빌어요. 등기 분류와 관련돼서 요건들. 멸실회복 등기는 사실적 측면으로서 등기부가 전부 일부 멸실했을 때 멸실회복 등기 개념은 개념 정도 우리가 잡아주시면 돼요. 그러면 내용에 따른 분류로서 기입, 변경, 경정, 말소, 멸실, 말소회복 등기 뭐가 있다? 멸실회복 등기. 그 정도는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형식은 방법이야. 1, 2, 3, 4로 나가는 것은 형식이죠. 그래서 주등기, 독립등기, 신등기, 주된 등기가 돼.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종된 등기가 있는데 부기등기가 되죠. 부기등기는 별표가 5개짜리 늘 출제가 됩니다. 자, 효력에 따른 분류로서 전국등기, 예비등기, 대표적으로 가등기가 있네. 가등기는 별표 5개가 되죠. 그럼 전국등기 효력, 조금 전에 다시 우리가 봤죠. 대표적으로 등순위 확정적 효력, 물건 변동적 효력, 대항적 효력, 추정력, 점유적 효력, 형식적 확정력, 공신력, 불인정. 이게 대표적인 전국등기 효력이야.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추정력이에요. 추정력은 별표가 3개짜리예요. 추정력은 바로 결론적으로 전국등기 효력이 됩니다. 자, 개시에 따른 분류로서 당사자 신청, 관공서 촉탁 이 2개는 원칙이죠. 등기관 직권, 법원의 명령 등기는 뭘로 잘라라? 이의신청으로 예적 측면이죠. 그러면 개시에 따른 분류로서 여기에서 직권 등기가 바로 별표 3개짜리가 됩니다. 그러면 138페이지와 139페이지 요 체계를 딱 잡으면서 드디어 대장정의
등기법을 들어가죠. 많이 기다렸을 겁니다. 등기법에 대해서는. 등기법이 만만치가 않거든. 그러니까 자 1번과 관련돼서 이제 출발해 봅니다. 자, 등기부와 대장의 관계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우리 많이 풀었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장과 등기부와 관련돼서. 자, 대장은 뭡니까? 권리의 사실이죠. 그러면 우리 등기부는 권리 관계를 주된 공시해. 그래서 우리 항상 문부에 대장은 그러면 대장은 사실, 그래서 등기부, 대장과 등기부. 우리나라는 대장과 등기부가 이원화되어 있음으로써 지금 사실이 바뀌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선대장 후 등기가 돼. 그게 바로 등기 촉탁 사유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상호 일치시키게 된다. 자, 이번에는 권리관계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선등기, 후 대장 이렇게 해서 상호 일치시키는 제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걸 뭐라고 그래요? 등기필 통지 제도다. 여기는 이제 50번이 넘었죠. 그러면 우리나라는 대장과 등기부가 이원화됨으로써 등기 촉탁이라는 제도와 등기필 통지 제도가 매단화되어 있다. 이완화되어 있다. 그러면 문제 1번에서 틀린 것 그랬으니까 틀린 것 해서 하나씩 이제 등기법의 지문은 우리가 해결해 나가도록 하죠. 첫 번째. 자, 건물의 표시 변경 등기가 있는 경우 잘라요. 자, 건물입니다. 자, 등기부상 소유자는 1월이에요. 표제부와 대장과 일치시키기 위해서 변경 등기를 신청하지 않으면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분해 받는다. 요 1번 지문도 상당히 중요한 지문입니다. 우리 결론적으로 이제 이런 의미죠. 우리가 이제 표제부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가구가 있고 얼구가 있어. 우리나라는 대장과 등기부가 이원화됨으로써 상호 일치시키기 위해서 표제부는 1개월이야. 어디에서? 부동산 등기법에서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가구는 뭡니까? 바로 소유권, 탈세와 탈법을 방지하기 위해서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는 60일의 등기를 강제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가구 얼굴을 강제하는 게 대표적으로 명의신탁이 있죠. 그래서 명의신탁은 3년의 등기를 강제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60일에 대해서 강제하고 있고요. 요건 표제부는 바로 1개월. 근데 우리 부동산 등기법은 토지와 건물이 있어. 그러면 토지와 건물이든 1개월을 강제하나 토지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사유가 없어. 그러면 건물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 사유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1번을 잡을 때 건물 동그라미. 그래서 1개월. 그래서 1개월입니다. 과태료 50만 원. 만약에 여기에 토지가 들어간다면 그때는 또 틀린 정답이 되겠죠. 1번은 아주 중요한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은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한 후 잘라요. 권리관계 변동이 있네. 등기는 지체 없이 지적소관청이 그 뜻을 통지한다. 이게 바로 대표적인 등기필 통지 대상이 되는 거. 이게 2번 지문으로 연결이 되놨네요. 3번은 등기부와 대장의 소유주 부동산 표시가 그러면 등기부를 기초로 하는 게 아니라 대장을 기초로 하겠죠. 그러면 우리가 표시, 권리야 사실이죠. 그러면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 대장이 주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문제 1번의 정답은 100번 3번이 틀렸네요. 4번 지문에 대해서 등기부상 대상 소유자 표시 권리죠. 불일치한 경우 등기부상 소유자를 등기부로 기초로 해서 대장상 소유자 표시 변경 등록을 해야 된다. 그러면 4번은 맞고 3번은 그러면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5번에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지, 토지 동그라미, 토지 대장 등본, 기타 부동산 표시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 정보로 제공해야 됩니다. 첨부 정보와 관련돼서 만약에 우리 첨부 정보와 관련돼서는 그 밑에 29조 9호라고 써놔요. 똑바른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데 똑바른 첨부 정보를 제출하지 않으면 29조 9호로 각하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문제 1번은 등기법의 스타트 문제로 잡았고요. 특히 문제 1번에 대해서는 잘 정리해 둘 필요가 있어요. 이거는 샘플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리피트해서 반드시 뭡니까? 우리 문제를 자꾸 풀어보셔야 됩니다. 문제 1번의 정답은 몇 번입니까? 바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2번은요. 문제 2번은 바로 등기 기능입니다. 등기 기능. 자, 등기 기능이란 등기 역할이죠. 등기 역할은 대표적으로 몇 개가 있느냐? 대표적으로 3개가 있어요. 그래서 늘 공부했던 우리가 186조 사유가 있고요. 187조 사유가 있고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대항요건주의 등기가 있어. 186조는 등기와 물권 변동이 발생하죠. 법률행위와 물권 변동으로서 등기와 물권 변동이 발생하며 187조는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으로서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이 발생하나 단 처분하려면 등기하라. 이런 논리가 성립이 돼요. 그러면 대항요건주의는 등기함으로써 계기는 힘, 대항력이죠. 그래 대표적으로 임차권이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판매권이 있고 판매권 대표적으로 이제 채권, 담보권도 일종의 대항력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신탁 등기가 있고요. 신탁 등기. 그래서 임의적 기록사항이 있어요. 그럼 이 임의적 기록사항. 그러면 문제 2번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대항요건주의 등기. 요걸 한번 접근해 보라는 거네요. 임차권, 판매권, 채권, 담보권, 대표적으로 신탁 등기, 임의적 기록사항. 그러면 문제 2번에 대해서 대항요건의 의미로 등기할 경우가 아닌 것. 1번의 대표적인 상속 등기. 상속 등기는 법률 규정이죠. 그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번의 임차권, 3번은 임의적 기록사항, 4번은 판매 특약, 5번은 신탁 등기. 그로 정답 몇 번? 1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 2번에는 등기 역할과 관련돼서 등기 기능 역할은 186조, 187조 대표적인 대항요건주의 등기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3번과 관련돼서 2011년 10월 13일 개정된 부동산 등기법상 종전과 달라진 내용으로 볼 수 없는 것은 등기 효력 발생 시기에 관한 규정을 신설했다. 효력 발생 시기. 그러면 요 1번 지문과 관련돼서 우리 열심히 했죠. 자, 접수 시기. 저장할 때 이제 막 들리네요. 효력 발생 시기. 접수한 때. 그 다음에 완료 시기, 교합한 때. 특히 효력 발생 시기가 개정 제기는 기록한 때였어요. 그래서 요 1번 지문 효력 발생 시기, 즉 접수한 때죠. 자, 이번에 본등기 시 가등기상 권리를 침해하는 등기는 먼저 직권 말소하고 명인에게 통지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그러면 우리 중간 처분의 등기는 원칙상 직권 말소죠. 그런데 전부를 직권 말소한다. 이러면 틀려요. 그럼 결론적으로 이때는 우리는 죽여놓고 통지, 사후 통지가 되죠. 그래서 2번은 사후 통지 적어놔요. 자, 전세금 반환 채권의 일부 양도에 따른 전세권 일부 이전 등기, 양도액 등기 가능 규정이 신설했죠. 대표적으로 전세권 일부 이전 등기, 요거 줄쳐놓고 일부 부기 등기로 출제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3번에 대해서는 좀 대비를 해 두셔야 돼요. 다 중요한 지문들이죠. 따지고 보면. 자, 4번 지문. 방문 신청과 달리 전자 신청의 경우书面 신탁 업무는 전자문서로 전송하는 방법을 언급을 하였다. 우리 방문 신청이든 전자 신청이든 모두 전자문서로 하는 게 원칙입니다. 특히 도면과 신탁 업무, 고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5번의 등기 취하예요. 취하는 철회죠. 철회라는 것은 법률효과 발생 후에 전에 하는 게 취하가 되겠죠. 등기 취하에 대한 규정이 없어서 그래서 등기 취하 그 밑에다 규칙 51조라고 써놔요. 그래서 51조에 특별히 규정을 해놨게. 그래서 규정이 신설됐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3번 동그라미 쳐놓고 리피트 해주셔야 돼요. 1번, 2번, 3번, 4번, 5번 하나도 버릴 게 없어요. 5개지만 다시 한번 점검을 해둘 필요가 있어요. 자, 문제 4번입니다. 문제 4번에 대해서 등기 형식 동그라미. 형식과 방법에 따른 분류로서 대표적으로 뭐가 있느냐, 그걸 찾으라는 거죠. 그러면 기입 등기, 내용에 따른 분류로서 새롭다, X. 자, 변경 등기는 내용에 따른 분류로서 일부의 후발적, X. 전국 등기는 효력에 따른 분류로서 대표적으로 전국 등기와 예비 등기, 대표적으로 가등기죠, X. 자, 부기등기 형식 방법에 따른 분류로서 대표적으로 주등기와 부기등기가 있죠. 그래서 4번의 정답은 자 4번이 되겠네요. 가등기는 이제 뭐예요? 효력에 따른 분류로서 예비등기가 되겠죠. 그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5번입니다. 자, 문제 5번과 관련돼서 가정치를 본다면 오는 별표가 5개짜리. 자, 그는 문제 5번과 관련돼서 연습 많이 해 놓으셔야 돼요. 우리가 방법과 형식에 따라 물리로서 대표적으로 주등기가 있고 부기등기가 있다. 그래서 주등기와 부기등기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더 정리를 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다음 중 부기등기 형식의 등기만으로. 그러면 이 말은 언제나 부기등기만 묶인 것은 이렇게 이야기했네요.
자, 기업과 관련돼서 우리가 한번 보죠. 자, 소유권 이전. 이제 배운 거는 이제 우리 부동산 등기법 수학 문제 푸는 것처럼 마다 자기가 손으로 써야 돼요. 소유권 이전 청구권의 가등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지문은 우리 한번 보죠. 이렇게 분석해요. 가등기가 핵심이야. 이 가등기 앞이 본등기야. 그래서 본등기가 뭐냐고 우리 한번 보죠. 자, 본등기가 소유권 이전. 그러면 이전 앞에 소유권이 붙었다.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바로 주등기야. 그러면 본등기가 주등기면 가등기도 주등기가 돼. 그러면 이거는 기억에 대해서는 바로 대표적인 주등기로 이루어지겠네요. 자, 가등기 이전 등기입니다. 가등기 이전 등기는 대표적으로 가등기 상해 가등기야. 그러면 가등기 상해 가등기는 가능해요. 이때 가등기는 무슨 등기로 이루어지느냐? 부기등기. 그러면 결론적으로 가등기 이전 등기는 결론적으로 부기등기네. 그러면 이거는 부기등기로 이루어지겠네. 요거와 관련돼서 이렇게 한번 또 정리해 봅시다. 가등기 이전의 가등기는 어떻게 될 건가? 그럼 분석해 보죠. 자, 가등기 이때 가등기는 부기등기네. 가등기 이전 등기는 부기등기네. 그러면 결론적으로 부기등기는 부기등기도 가능하다. 이런 논리가 성립이 되네요. 그래서 니은을 찾았네요. 자, 그러면 디귿과 관련돼서 멸실등기네. 자, 멸실등기는 전부의 일부예요. 전부죠. 그러면 전부는 언제나 독립해 다닐 수 있어. 그래서 멸실등기는 언제나 주등기가 됩니다. 자, 리얼입니다. 자, 리얼과 관련돼서 저당권 설정입니다. 자, 요거는 이제 저당권 설정 등기와 관련돼서 요거 분석해보죠. 저당권 설정 앞에 저당권이 붙었다. 그러면 저당권 앞에 뭐예요? 바로 목적이 안 붙었네. 그러면 소유권을 목적으로 할 때, 그러면 전세권을 목적으로 할 때를 따져보죠.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설정 등기는 주등기가 돼.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설정 등기는 부기등기가 돼. 그러면 저당권 설정 등기는 상황에 따라서 주등기도 되고 부기등기도 되네. 그러면 언제나 부기등기는 아니네. 디귿도 아니고 기억도 아니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매특약등기야. 한매특약등기는 대표적으로 한매특약등기가 나오네. 한매특약. 뭐 간단히 이야기한다면 한매특약이고요. 이 특약은 뭡니까? 바로 특약과 약정과 합의가 들어가면 이거는 부기등기가 돼. 그렇게도 문제를 풀 수가 있고요. 한매특약 등기는 대표적인 종된 계약이야. 주된 계약의 부정에 다녀요. 그러니까 종된 계약이니까 결론적으로 무슨 등기? 부기등기가 돼. 그러면 한매특약 등기는 각구의 부기등기라는 걸 조심해야 돼. 얼구의 부기등기가 아니라 각구의 부기등기네. 그러면 한매특약 등기는 언제나 부기등기로 이루어지게 되네. 자,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 맨날 이야기했죠. 피칠갑을 피천덕으로 개명하는 것. 그러면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는 언제나 부기등기가 되네. 그러면 다음 중 부기등기 형식의 등기만으로 묶인 것. 그러면 언제나 부기등기를 골라라.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5번을 샘플로 해서 주등기, 부기등기 완벽하게 정리해 두셔야 돼요. 이 주등기, 부기등기가 잘 안 되면 우리 부동산 등기법 문제를 푸는데 독해가 안 돼요. 독해를 하기 위해서 문제를 일관하게 해서 우리 주등기, 부기등기 초토화 시켜야 됩니다. 초점 박살을 내야 돼요. 아마 5번의 정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6번과 관련돼서 다음 중 등기상인 물건이 아닌 것. 자, 물건은 대표적으로 토지와 건물이 있죠. 사이로 저장 창고가 되네. 유령 저장 탱크 등기할 수 있는 능력이고요. 방조제 부대 정착성이 없음으로써 등기 능력이 없다. 3번 X. 농업용 고정실은 바로 대표적으로 정착성, 이익 분단성 고정됐죠. 온실됐죠. 그러면 지붕과 주벽이 있다라는 거고 건물의 용대 맞아요. 그러면 정답은 나왔죠. 4번도 등기 능력이 있다. 자, 5번에 경량철거죠. 경량패널 지붕 건축물. 지붕도 있고 건축물이 있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됩니까? 3번이 되죠. 방조제의 부대시설과 방조제의 꼭 비교해야 돼. 방조제의 지목은 없어요. 방조제의 지목은 제방이요. 방조제와 방조제의 부대시설. 방조제는 등기 능력이 있다고 그랬죠. 대표적으로 건물이 아니라 토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됩니까?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7번입니다. 자, 자주 출제되는 거죠. 우리 등기법도 패턴이 있다고 그래서요. 문제 7번. 문제 7번도 아주 중요한 지문 5개 지문이 있어요. 5개 지문 아주 중요함으로써 이거는 가정치로 본다면 별표가 5개입니다. 자, 답을 구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 답이 등기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캐치하라. 요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러면 등기가 가능한 경우. 자, 1번의 갑소유 농지 동그라미. 농지에 대해서 어리 전세권 찾았다. 농지 전세권에 대해서는 안 되죠. 그러면 농지 전세권에 대해서는 우리 민법 303조 단서에 농지는 전세권의 대상이 아니라고 나와 있고요. 그러면 농지 전세권은 등기가 되면 29조 2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로 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1번은 등기가 불가능하네. 이번에 각 거리 공유한 건물에 대해서 각 지분 줄쳐나와요. 소유권 보존 등기 줄쳐나와요. 따로 소유권 보존 등기는 각 거를 최초로 개설하느냐. 그러면 등기부를 최초로 개설하는데 일부 지분만에 대해서 할 수 있느냐. 등기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소유권 보존 등기는 부동산도 전부, 권리도 전부라는 걸 꼭 기억해 두고 소유권 보존 등기는 일부에 대해서 등기부는 개설. 이만큼만 등기부를 개설해 주세요.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번은 등기가 불가능. 자, 콩가루 집안 나왔네요. 공동상승인 가까울 중 잘라요. 공동상승인 두 사람이 있어. 그러면 2분의 1, 2분의 1이죠. 그러면 공동상승 행위 쫓아가서 내 2분의 1만큼만 상속 등기해 주세요. 이게 콩가루 집안이야. 등기 안 받아줘요. 그러면 형이 전원을 위해서 전원에 대해서는 된다 안 된다? 된다. 근데 자신의 상속 지분에 대해서 상속 등기를 신청한 경우 이거는 등기 불가능합니다. 자, 4번의 가압류 결정에 대해서 가압류 채권자 어디? 자, 갑이 월소의 토지에 대해서 가압류 등기 줄쳐놔봐요. 가압류 등기. 가압류 등기는 법원이야. 자, 이 신청이 안 붙었죠. 그러면 가압류 등기는 결론적으로 법원, 관공서, 촉탁 등기야. 그래서 가압류 등기가 촉탁이 아닌 신청으로 이루어진다면 29조 2호 사유야. 그래서 가압류 등기는 신청이 아니라 촉탁 등기가 불가능합니다. 5번의 가등기 가처분 명령에 의해서 그러면 가등기 가처분 명령서를 가지고 직접 법원에서 내려주니까 직접 법원에 가서 신청할 수 있죠. 그래서 뒤에 신청, 이게 대표적인 단독 신청이야. 그래서 이 문제 7번과 관련돼서 하나도 버릴 게 없어요. 너무나 좋은 지문들이야. 지금까 1번부터 5번까지 5개 지문은 뭐예요? 이거는 보물이야, 보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잘 정리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문제 7번의 정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8번 요거 하나 풀고 좀 쉬죠. 자, 문제 8번입니다. 다음 중 등기할 수 있는 것, 소유권 보존 가등기. 그럼 이것도 한번 잘라봐요. 이제 분석을 해봐요. 자, 소유권 보존의 가등기다. 그러면 가등기. 이렇게 잘라서요. 가등기는 순위 보존이죠. 그러니까 보존은 가구를 처음으로 개설해. 가구를 처음으로 개설하는데 순위를 보존할 이유는 없다. 그래서 보존은 가등기 대상이 아니다. 자, 지분 전세권은 용의권이야. 용의권은 사용수익이야. 지분에 대해서 사용수익, 어디에 미치는지 사용수익을 못해요. 그래서 지분에 대한 전세권 설정 등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여기 2번 지분과 관련돼서 지분. 그럼 결론적으로 지분과 관련돼서 용의권에는 지분이 없다라고 생각해야 돼. 지분이 없다. 용의권에 지분이 나오면 무조건 X예요. 이 지분을 뭐라고 그러냐? 대표적으로 권리의 일부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권리 일부에 대해서 용의권은 설정할 수 없다. 그러 전개 안 됩니다. 자, 3번의 농지에 대해서 지상권 되죠. 정답은 3번이 되고요. 농지 전세권, 이건 조금 전에 봤듯이 안 되죠. 유치권은 법정 담보 물건으로서 등기 능력이 없어요. 그러 정답은 몇 번이다?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우리 등기법에서 등기를 할 수 있는 거, 불가능한 거, 이거는 아주 중요하죠. 여기 특히 이제 29조 2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문제 7번을 샘플로 잡아서 문제 8번은 같은 맥락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좀 쉬었다가 문제 9번 재밌습니다. 등기법은 생각만 좀 해주면 문제 9번에 대해서는 좀 쉬었다 접근해 보겠습니다. 자, 화끈하게 쉬어서 들어와요. 좀 쉬었다 합니다.